헬기가 혹시나 타고 싶으면 사지 말고 저희한테 오세요. 제가 그 노력을 대신하겠습니다. 심지어 요금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찾아봤거든.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제일 쌉니다. 중국이고 뭐 동남아고 제일 싸니까 저희한테 오시고. 안녕하세요, 신 어드벤처 크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오늘은 배가 아니고 헬리콥터입니다. 무려 헬리콥터.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은 헬리콥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테일 로터입니다. 테일 로터. 다른 것들은 고장이 나도 웬만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테일 로터가 망가져 버리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일 로터를 저희도 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테일 로터 같은 경우는 오버홀 주기도 시간이 많이 짧은 편이에요. 심지어 제조한 본사 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일 로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하니까 요게 테일 로터인데, 테일 로터의 역할이 메인 로터가 돌면 한쪽으로 도니까 반대로 헬기가 돌라 그러거든요. 요 도는 힘을 얘가 이제 반대의 힘을 주면서 막아주는 거예요. 요거 조종은 이따 설명드릴 실내에서 발로, 페달이라고 얘기하는데 페달로 조절을 합니다. 왼쪽을 밟으면 왼쪽, 오른쪽 밟으면 오른쪽. 그리고 이게 테일 로터고, 요게 이제 테일 트랜스미션. 메인 엔진에서부터 축을 타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각을 바꿔주는 거죠. 베벨 기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헬리컬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식이고, 요게 수직 안정판. 수직 안정판은 하버링 할 때는 큰 역할을 못 하는데 비행을 하게 되면 테일 로터에 주는 힘을 중립으로 맞춰도 수직 안정판의 이 역할 때문에 헬기는 곧장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날다가 비행 중 이탈하는 사고가 예전에 몇 군데 찾아보니까 있었어 가지고 저희도 매번 요 붙어있는 요 구조물 요거를 굉장히 유심히 비행 전마다 보고 있어요. 요거는 수평 안정판. 비행을 할 때, 헬리콥터가 비행을 할 때 자세가 좀 더 안정되게 도와주는 그런 수평 안정판입니다. 데인저죠. 이게 테일 로터가 돌아갈 때 밖에서 보면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은 보면 딱 보이는데, 밖에 이제 회전을 하고 있을 때는 외부에서 이게 도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이게 헬리콥터 사고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테일 로터고, 사람들이 무심코 내려서 아니면 지나가다가 요 날개는 보이니까 가깝게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가다 보면 이게 도니까 우욱 하고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데인저라고 대부분 헬기는 저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요원들이 늘 통제를 하고 있어요. 헬리콥터의 엔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작은 게 들어가 있는지. 나사들이 많아요. 퀵 릴리즈 스크류라 그래가지고 반바퀴만 돌리면 바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 풀어놨고 하나만 잠궈놔가지고 지금 바로 열려요. 열면 요게 엔진입니다. 요게 항공기용으로 나오는 엔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알터네이터가 하나 붙어 있고, 이게 항공기 엔진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이원화라는 게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하나가 살아있으면 백업으로 그 기능은, 출력은 줄지만 계속 유지는 할 수 있게, 시동을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보면 알터네이터 같은 경우도 전기를 만드는 거죠. 여기 파란색, 요게 억셜리티 알터네이터예요. 이 알터네이터고 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 알터네이터는 여기 뒤에 하나 있고, 이게 인터널 알터네이터. 하나가 망가져도 전기는 계속 생산이 됩니다. 양이 줄 뿐이지 해서 다른 비상 착륙할 곳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공기 엔진의 모든 게 이원화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플러그거든요. 플러그가 보통 엔진 실린더 하나당 하나가 들어가 있죠. 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근데 항공기 엔진은 대부분이 이게 트윈 플러그를 씁니다. 한쪽 계통이 망가져도 다른 하나가 튀고 있기 때문에 출력은 좀 줄지만 계속 어느 정도 한 70% 이상의 그 출력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 착륙지를 찾는 그 여유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 캐브레이터도 2개입니다. 하나, 2개. 한 개당 2개의 실린더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터보. 그리고 엔진은 요렇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박스에다가 푸시로드 쓰는 그런 형태, 벨트를 쓰지 않는 타이밍 벨트. 그런 타입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요게 메인 트랜스미션이거든요. 요 사이로 연결을 해주는 게 요 벨트를 통해서 갑니다. 요 벨트. 넓고 큰 벨트 하나. 근데 요게 시동이 걸려버리면 같이 돌아버리겠죠. 해서 요게 클러치의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클러치의 개념은 엔진이 돌고 있는 동력, 엔진 시동이 걸리는 순간부터 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처음에는 공회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돌아가 버리면 낑낑낑 와라랑 할 때부터 돌게 되잖아요. 해서 이 연결을 끊어놔야 되는데 그 역할이 엔진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모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모터 있고 요게 이제 그 액추에이터인데 이 전체 뭉치가 요게 작동을 하면 요 엔진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서 지금은 요게 텐션이 있죠. 근데 요게 내려가서 엔진 자체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벨트 텐션이 장력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 요 두 개의 프릭션이 이제 생겨서 같이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이제 클러치 시스템이 있고 요것 같은 경우는 커플링입니다. 요 메인 트랜스미션까지 엔진의 동력이 전달이 되면 요 동력을 그대로 테일 로터로 가는 동력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축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요 두 개 얼라이먼트를 아무리 잘 맞춰도 틀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커플링이 들어갑니다. 얼라이먼트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요거는 기름통입니다. 기름통이고 말통이랑 똑같은 그런 재질인데 연료는 하버링 할 때가 하버링이 공중에 가만히 제자리 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가 연료를 제일 많이 먹어 힘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의외로 비행할 때는 하버링 할 때보다 대략 한 20% 정도 힘을 덜 씁니다. 그 얘기는 20%의 연료를 덜 소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버링만 계속 한다 그러면 대략 한 둘이 타고 35, 38리터 정도, 비행만 한다 그러면은 대략 한 32리터 정도 소모가 돼요. 연료 탱크 용량은 이게 다 해서 65리터 됩니다. 그러고 여기 또 밑에 보면은 여기 연료 펌프가 있는데 이 연료 펌프도 두 개입니다. 요것도 안전 때문에 해서 헬기는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 없이 타니까. 요게 이제 그 헬리콥터의 뼈대죠. 뼈대인 프레임인데 프레임 같은 경우는 모든 프레임이 마찬가지예요. 크랙이 갈 수 있습니다. 진동이 누적이 돼서 피로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요 기체 같은 경우는 프레임 안에다 가스를 주입을 해요. 2바 정도를 주입을 해서 혹시나 크랙이 가면 안에 차 있는 가스가 빠져나가니까 가스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고가 울리고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살 수 있는지? 살 수 있습니다. 저 보세요. 샀잖아요. 개인이 사는 거는 법 규제는 없고요. 누구나 살 수 있고 헬리콥터가 요런 이제 경량 헬리콥터가 한국에 4대가 있거든요. 지금 운용이 가능한 게 그 중에 2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2대가 한 분씩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돈을 생각해야 되는데 돈은 헬리콥터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 뭐 1억밖에 안 한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대략 한 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헬리콥터는 보통 주문 제작이고 이거 스탁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헬리콥터 가격은 만만치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검사 때문에 부품을 몇 개 주문했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연간 검사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여기 보다 보면 요거 있어요. 요거 링크 볼링크가 있는데 볼링크 이거 하나가 제조사에서 파는 게 요게 작은 사이즈거든요. 작은 사이즈가 40만 원. 그리고 요거 이게 피치링크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거만 하면 이제 한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한 세트가. 볼트마다 1년 번호가 또 심지어 써 있는 거여서 시리얼 넘버. 네. 그것들도 있어가지고 정비 기록에도 바꾼다 그러면 다 기록을 남겨야 되고 요거 철사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감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혹여나 풀릴 일은 별로 없는데 풀릴 수가 있잖아. 네. 풀리면 요 철사에 묶여서 더 이상 못 풀리는 거죠. 약간 느슨해질 수는 있으나 이탈은 하지 못하게. 그리고 요 마킹 같은 경우는 요게 풀려버리면 마킹이 틀어집니다. 풀리면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기체 검사를 할 때도 요것들, 요 철사의 위치나 방향 같은 거, 그리고 특히나 요 마킹, 이 틀어진 게 없는지를 늘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에서 나는 힘을, 뜨는 힘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요 메인 로터입니다. 메인 로터 많이들 궁금해하실 가격, 야, 이 메인 로터 2개 한 1억 정도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금액이고 요게 메인 로터고 메인 로터 가운데 있는 게 메인 로터의 허브가 되는 거고 요게 보면 요 막대기 네. 요 막대기 아까 비싸다는 그 막대기 문제의 막대기 그 막대기가 쭉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스와시 플레이트라는 걸 거쳐서 그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조종을 하면 저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 되게 복잡해. 멈춰 있을 때는 이게
잠깐 손을 뭐 실수로 놓든지 아니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놔버리면 이게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이게 메인 로터가 이게 회전하는 단면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해서 평소 때는 잠궈 놓게 됩니다. 비행할 때는 풀어야 조종이 되니까 풀고. 지금 풀었는데 이 상태가 중립. 밀면 헬리콥터 앞으로, 땡기면 뒤로. 너무 땡기면 안 돼. 위험해.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이고, 페달이 있죠. 요거 아까 얘기했던 테일 로터, 얘 각을 변화시켜 주는 건데, 테일 로터 왼쪽 걸 밟으면 헬기가 요렇게 왼쪽으로 머리가 틀어져요. 자동차처럼.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그럼 이게 다가 아니야. 헬리콥터 이거 또 있어요. 요거를, 여기도 프릭션이라고 잠그는 게 있는데 요걸 풀고 내리면 헬리콥터가 수직의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당기면 올라갑니다. 뭐가 되게 많죠. 복잡해요 조금. 이게 이제 하버링 할 때는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밖에서 누가 이렇게 안녕 하고 손을 들잖아. 그러면 인사를 못 해요. 놓는 순간 이게 훅 떨어지거든. 이거 놓으면 이게 어떻게 간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발로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발이 이거 하는 순간 휙 돌거든. 해서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손과 발을 하나도 노는 게 쉬는 게 없어서 그런 거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게 요렇게 돌리면 엔진 RPM이 올라갑니다. 이 방향. 오토바이 스로틀처럼 요렇게 당기면 출력이 내려가요. 이거 그러니까 다 하려니까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비행기보다 조종의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원래 비행기를 탔었지만 고정익기. 여기 보시면 계기들이 많아요. 이 알람의 정도 그 개수들도 되게 많고 경고등들이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요게 altitude 이게 고도고 요거 옆에 있는 게 1000호 돼 있죠. 요게 기압이에요. 기압에 따라서 그 기압을 맞추면 요 바늘이 변합니다. 지금 기압이 지금 요 정도 되거든요. 1003 정도, 1002, 3 요쯤 됐던 것 같은데 비행할 때마다 요걸 현재 기압에 맞춥니다. 요런 식으로. 요거는 EIS 모니터라 그래가지고 엔진 인포메이션 시스템이거든요. EIS인데 로터 RPM, 엔진 RPM, 연료 밀어주는 연료 압력, 그리고 오일 프레셔, 그 다음에 온도, 매니폴드 프레셔라 그래가지고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헬기에서는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파워가 얼만큼이고 그걸로 남아있는 파워가 얼만큼인지 감안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중요하니까 계기가 따로 있는데 요게 매니폴드 프레셔, 그게 CHD 실린더 헤드 템퍼리처거든요. 엔진의 실린더 온도, 그리고 이거 EGT, Exhaust Gas Temperature거든요. 그 배출가스 온도. 요런 것들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리고 조종사가 이거 계속 보면서 비행하고 이거 다 보고 정신이 없어요.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잖아. 놓쳐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 경고등들이 하나씩 뜹니다. 해당하는 것들이. 해서 하늘에 떠다니는 것들은 우리 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헬기도 마찬가지고 되게 그런 안전 시스템들이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상승률과 하강률이에요. vertical speed 한 다음에 100 feet per minute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분당, 요 바늘 하나당 100피트거든요. 분당 상승과 하강률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요게 5로 돼 있으면 분당 500피트의 속도로 상승 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옆에가 이제 그 매니폴드에 걸리는 압력을 보여주는 요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출력을 표시해 주는 매니폴드 프레셔, 옆에 있는 게 에어스피드, 속도, 저희 거는 마일로 표시가 됩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요게 로터 RPM, 메인 로터 RPM이고, 요게 엔진 RPM. 요 바늘 두 개가 지금 보면은 초록색 범위에서 요런 형태로 딱 겹쳐 있잖아요. 이게 정상 운영 범위입니다. 언제나 이 RPM을 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행할 때는 어느 정도 RPM 이상이 되면 거버너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요걸 키면, 스위치를 키면 여기 보면 이제 GOV 거버너 오프라고 돼 있죠. 끄면 경고가 이건 나오는 거야. 키면 경고가 꺼져요. 요게 이 RPM을 언제나 맞춰줍니다. 그래서 조종사의 한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거지. 아니면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타야 돼요. 훈련할 때는 요거를 끄고 훈련을 하기도 해요. 거버너를. 왜냐면 이것도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꺼졌을 때도 비행이 가능해야 돼서 그렇게 훈련을 하긴 하는데, 평소 때는 비행 교범에 보면 거버너는 필히 쳐고 다니라고 돼 있습니다. 위쪽에 뭐가 막 많아요. 막 이런 게 많아. 이게 보면은 퓨즈거든요. 퓨즈. 요거는 엔진의 시동을 거는 건데, 엔진 시동 걸 때 보통 보면 오프에서 ACC 액세서리로 갔다가
온 갔다가 스타트로 넘어가죠. 근데 요거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이그니션이 레프트랑 라이트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플러그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해서 그거를 선택을 하고 두 개를 한 번에 고를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요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한 번 돌리면 라이트 이그니션, 한 번 더 돌리면 레프트 이그니션 둘 중에 하나만 하고 한 번 더 돌리면 보스 둘 다 동시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리면 스타트 시동이 걸리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 매 비행 전에 요 버튼을 누르면 모든 램프가 다 고장이 난 게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요것들이거든요. 메인 트랜스미션이랑 테일 트랜스미션에 칩이라 그래서 기어 조각 같은 게 빠진 게 없는지 그런 거 빠지면 이제 고장이 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바로 감지할 수 있게 요 칩 디텍터가 달려 있어요. 트랜스미션 안에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요것도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센서가 멀쩡한지 고장이 났는지 이런 것들 매번 점검을 하고 갑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헬리콥터 사지 말라 그랬죠. 6억이면 롤스로이스 사세요. 이거 왜 사요 이거를? 그리고 시간당 이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1시간당 실제로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대략 한 시골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 지방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30에서 35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땅값이 비싼 데로 가면은 정치장이라 그래서 헬리콥터가 내리고 보관을 해야 되는 창고 같은 그 설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올라갑니다. 조금 더. 헬기가 혹시나 타고 싶으면 사지 말고 저희한테 오세요. 제가 그 노력을 대신하겠습니다. 심지어 요금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찾아봤거든.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제일 쌉니다. 중국이고 뭐 동남아고 제일 싸니까요. 저희한테 오시고 연락은 저희 뭐 DM이나 전화번호 주소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탈 수 있나요? 저희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 헬기가 두 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가 전라도 변산이 있고 또 한 군데가 전라도 군산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싶거나 아니면 헬기를 타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 두 분야에서는 웬만큼 합니다. 웬만큼 알고 있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그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도 뜨문뜨문 영상 올리다가 그 영상을 많이 못 올렸고 이제 비행기 영상이 한 번씩 올라가고 배 영상도 다시 한 번씩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교관 면허까지 최단시간에 다 따버렸거든요. 시험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험이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영상 올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흥분해갖고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